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싱이 된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들이라 딸처럼 살갑지도 못하고 늘 속만 썩이던 자식이 결혼 생활마저 잘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어머니에게는 무척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는 저의 이혼에 그리 큰 후회는 없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여자를 도저히 참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했던 제 여자친구와 결혼 생활을 했던 제 와이프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으로 저희 관계는 끝나버리기는 했지만 연애 시절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배려심 많고 늘 저를 우선으로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정말 좋은 여자였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집안에서 장녀로 고생하며 자란 탓인지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백 같은 것도 바라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 가자는 말 한 번 없이 검소하고 알뜰살뜰했던 그녀는 제 눈에는 완벽한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라면 결혼해서도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는 최고의 신부감이었지만 사실 남들 보기에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중견기업에 다니던 저에 비하면 저희 와이프의 스펙이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건 가정 형편 탓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작은 공장 다니시고 장모님께서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와이프와 처남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던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진 재산은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 오래된 빌라가 전부이고 불경기에 자영업을 하시던 당시에는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취업을 해야 했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중소기업을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일찍 취업을 했는데도 연봉도 저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와이프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사람 자체는 참 좋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와이프의 경제력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그녀를 만났던 제게는 와이프의 직장이나 연봉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가 와이프와 반반 결혼을 바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저는 어쩌다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서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그래도 제 명의의 집이니 신혼집 걱정을 할 것도 없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도 형편껏 하고 앞으로는 계속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저희는 부모님을 당장 부양해야 할 걱정도 없었기에 결혼이 어렵지는 않았었죠. 저희 집은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전업주부로 사셨던 홀어머니만 계셨지만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재산이 꽤 있어서 어머니가 돈 걱정을 하실 만한 형편은 아니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사시면서 월세 받아서 생활비를 하셨고 아버지 덕분에 나오던 연금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시세로 2억 정도 되는 시골 땅을 물려주셨었죠. 물론 제가 집이 있고 당장 그 땅을 팔아야 할 형편이 아니라 그냥 두었지만 하나뿐인 자식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여력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반면 처가집 사정은 그리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두 분이 아직 젊으셔서 저희가 당장 부양해야 할 걱정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은퇴를 하지 않으셨고 장녀인 저희 와이프 말고 아래로 처남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자식이 저희만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노후 준비는 아직 하지 못하셨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도움받지 않기로 했으니 그만큼 부담은 덜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둘 다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결혼하면서 부모님들께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그 후로도 저희끼리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와이프는 돌연 퇴사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라 힘들다며 아이를 낳을 때까지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길게는 아니고 3, 4년 정도만 좀 쉬고 싶어.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쉬어야 하는데 1, 2년 좀 빨리 쉰다 생각하면 괜찮지 않아? 글쎄, 나는 당분간은 당신이 회사 생활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지? 물론 내가 쉬면 당신 혼자 벌어야 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그만큼 아껴 쓸게. 내가 진짜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이러다가 정말 병나겠어. 아무리 집이 자가라고는 해도 아직 아파트 대출이 한참이라 당장 외벌이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회사 생활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와이프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를 걱정하고 사랑하던 저는 아내의 퇴사를 이해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다가 몸 상하느니 쉴 때 쉬는 게 낫지. 돈이야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정말? 정말 고마워 여보. 역시 내 걱정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저의 허락으로 와이프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예정대로 아이를 가져보려 했지만 와이프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아이 계획을 미루더군요. 우리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았고 사실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잖아. 내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당신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둘이 쓰기도 빠듯해. 적금 넣고 있는 것도 아직 만기가 한참 남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임신하려면 금전적으로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말이야. 아이는 좀 미루는 게 어때? 저야 와이프 말을 잘 듣던 남편이었던지라 그런 와이프의 말에 그저 오케이였습니다. 집안 사정이야 살림하는 와이프가 더 잘할 텐데 그럼 와이프 말대로 해야겠다 싶었죠. 와이프는 지금 저희 형편의 아이를 가지려면 더 절약하고 더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며 저의 용돈까지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50만 원이었던 제 용돈이 30만 원으로 줄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돈이면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에 밥값도 모자란 금액이었지만 외벌이하는 집들 사정이야 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알뜰살뜰 살아야 아이도 낳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고 경제적인 여유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와이프더러 다시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호기롭게 퇴사하라고 했던 제가 이제 와서 다시 와이프를 고생시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가뜩이나 처우도 안 좋고 복지도 없는 회사에서 혼자서 별별 일 다 하고 고생 다 하면서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다고 한탄하던 아내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일을 하라고 내보내는 게 저도 달갑지 않았거든요. 같은 고생을 해도 제가 2배를 더 버니까 그냥 당분간은 저 혼자 고생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늦어도 몇 년 안에는 아이를 낳을 거고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혼자 육아하느라 고생해야 할 테니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당분간은 저 혼자 고생을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다고 와이프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집 와이프들은 살림하면서도 반찬 사 먹는다는데 우리 와이프는 요리도 잘하고 살림하고 잘하니까 저는 매끼 제 밥 챙겨주는 것만으로 와이프에게 감지덕지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출 이자만 아니면 크게 돈 나갈 데가 없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죠. 여전히 외벌이는 힘들고 물가는 오르느라 죽을 맛이었지만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으니 다 견딜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물려주셨던 그 땅이 무려 10배가 넘게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도 언젠가 오를 거라며 들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하시며 주셨지만 이렇게 금방 좋은 소식이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몇 년은 푹 묻어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덕분에 외벌이 하느라 팍팍했던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실 때에도 벌써 시세가 2억은 되는 땅이었는데 이게 10배가 올랐으니 이제 저는 정말 제가 땅 부자가 되었다 싶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로또 같은 일이 생기고 나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와이프 역시 좋은 일만 생기나 보다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도 어디 가서 땅 부자라고 자랑 좀 해도 되는 거야? 우리도 대박 난 거야? 아니 진짜 땅 부자들은 한참 더 많겠지만 우리도 대박은 대박인 거지? 솔직히 이 돈이면 앞으로 애 낳고 살면서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세상에 그 시골 땅이 이렇게 떡상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가 괜히 오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셨어. 그러게, 나도 그냥 시골 땅이라 별기도 안 했는데 진짜 개발되는 일이 있기는 하네. 땅값이 확 올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날, 와이프와 저는 오랜만에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벌어오느라 생활비 아끼고 한다고 밖에서 마음 편히 술 한 번 제대로 마시기도 어려웠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기쁘게 와이프와 와인을 한 잔 나눴습니다. 그래봐야 마트에서 사온 10만원짜리 와인이었지만 평소 맥주 한 캔도 아끼던 저한테는 엄청난 사치였었죠.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기분이라도 내겠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와인을 사들고 온 걸 보게 된 와이프는 자기가 더 설레이는지 벌써부터 떼부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어머, 웬 와인이야? 맨날 소주만 마시던 당신이 어쩐 일로? 아니, 좋은 소식도 있고 오랜만에 기분 좀 내자 이거지. 땅값 올랐다고? 그래도 우리 벌써 이렇게 호선이로도 되는 거야? 당신 같은 짠돌이가 웬일이야? 나야 좋지.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기분 내본 적도 없었잖아. 결혼할 때도 없는 돈으로 겨우 결혼식 올리고 대출 갚느라 여태 돈 아낀다고 한번 제대로 누려본 적이 있나. 솔직히 나 그동안 맥주도 한 캔 마음껏 못 마셨어.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지. 나도 그동안 가장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나 봐. 결혼 생활 몇 년 차에 10만원짜리 와인 한 병 사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말로 와이프 기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외벌이 했다고 집에 있던 와이프를 타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와이프는 제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혼자 고생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나는 집에서 놀았어? 당신 밖에서 걱정 없이 돈 벌어오게 해준 게 누군데? 당신도 고생했지만 나도 고생 많이 했어. 나는 넉넉하게 살았어? 누가 당신은 놀았다고 했어? 그냥 우리한테 웬일로 이런 행운이 찾아왔는가 싶어서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당신이 말을 좀 섭섭하게 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나도 고생 많았다는 건 알아줘. 제가 아내에게 집에서 논다고 구박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갑자기 좋은 날 짜증을 내는 와이프 때문에 잠시 느꼈던 감동이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여유와 기분을 만끽하려 와이프의 짜증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와이프가 크게 힘들게 살았던 건 없었다 싶었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 살림하느라 힘들었겠지 생각하며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그날 밤 저희는 오붓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그 정도 돈이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공수표 같은 걸 던지곤 했죠. 저도 회사 그만둘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우스갯소리로 허황된 사업 얘기를 꺼내보았어요. 그러자 와이프도 자기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 네일샵 하나 차려줘. 아니다. 그냥 카페를 차릴까? 아니면 식당? 아무튼 그 돈이면 뭔들 못하겠어. 그치?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와이프가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와이프의 말을 그리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그 땅을 팔아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땅을 팔아서 돈이 생기더라도 저는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둘 생각이었거든요. 뭐 10% 정도는 떼어주고 주식 같은 데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갑자기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헛된 꿈을 꾸거나 함부로 일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정말 진지하게 뭔가 해본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실 와이프 성격상 장사 같은 걸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그 말을 그냥 장난처럼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와이프가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가게 알아보고 왔다? 가게? 무슨 가게? 아니, 나 네일샵이나 카페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적당한 거 하나 차리려면 돈이 꽤 많이 들더라? 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 쳐도 월세도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 거기다가 권리금은 또 뭐야? 권리금은 뭐 부르는 게 값이야. 좀 대로변에 있는 데는 몇천만 원씩 달라 그러고 좀 골목에도 1,000만 원은 넘더라? 제대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가게를 알아보고 다녔다며 들떠있는 와이프를 보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는 전업주부로 살던 여자가 갑자기 무슨 자신감에 가게를 알아보고 다니나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네일샵 하던 카페 하던 잠깐이라도 그쪽 분야에 해본 적이라도 있어야 말이죠. 그것도 다 자격증이 필요하고 경력이 있어야 사장을 할 텐데 준비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가게부터 알아보고 다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동네들마다 적절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가게 권리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가게는 무슨 가게야? 당신 그때 했던 그 말 진심이었어? 그럼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나 가게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가게를 차려. 네일샵 그거 하려면 뭐 배우고 자격증 필요한 거 아니야? 당신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데 그 작은 손톱에 뭘 바를 수는 있어? 당신 똥손인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무슨 네일샵이야. 그거 다 배우면 하는 거야. 나 다니는 네일샵 원장님도 자기 진짜 손재주 하나도 없었는데 다 배워서 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보다야 손톱 바르는 게 쉽지.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뭐 안 되면 카페 차리면 되지. 카페는 쉽잖아. 카페는 뭐가 쉬워. 당신 회사 다닐 때 손님들한테 믹스커피 타는 것도 싫어했잖아. 아니면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봤어? 그거랑 이거랑 같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싫다고 할까봐? 나 원래 옛날에 꿈이 바리스타였어. 이건 진짜 학원 몇 달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은 지금 뭘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덥석 가게부터 알아보려 다닌 거야? 아니, 나도 당장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자리라도 보러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 앞으로 돈 걱정할 일도 없는데 뭐 어때? 저는 정말 거에게 로또라도 된 것처럼 생각 없이 구는 와이프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끔 세상 모르고 답답한 소리를 할 때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생각이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태 집에서 살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언감생심, 딴 생각이 드는 건지 싶었죠. 저는 와이프가 더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와이프를 진정시켜야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게 정도야 차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공돈이 생겨서 흥청망청 쓰겠다는 생각은 초장에 지워야 되겠다 싶었죠. 당신은 우리가 뭐 로또라도 된 줄 아는 거야? 아직 그 땅 팔리지도 않았어. 근데 뭐 벌써부터 가게를 알아보고 다닌다고 그래? 갑자기 웬 헛바람이 들어서 이러는 거야? 헛바람이라니? 나도 기회 되면 항상 내 가게 차리고 싶었다니까?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지. 그런데 당신은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 그동안 집안 살림 잘하고 잘 지내더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내일 하고 싶다고. 나도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눈치 보면서 쓰는 것도 지긋지긋해. 제 말에 지긋지긋하다며 화를 내는 와이프의 대꾸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온다고 괜히 눈칫밥 먹었던 게 누군데 저보다 용돈도 많이 쓰는 사람이 대체 무슨 제 눈치를 봤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전업주부라도 돈 쓸 곳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괜히 제 눈치 보지 말고 쓰라고 전업주부 하는 사람한테 용돈 쥐어주고 저는 그 반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커피 한 잔 아껴가며 지냈는데 말이죠. 고생을 했으면 같이 했을 것이고 눈치를 봤어도 서로 봤어야 하는 건데 저번부터 자꾸 자기 고생한 말만 하는 와이프가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돈 가지고 바가지 긁고 싶지 않아서 생활비 빵꾸난 걸 보고도 별말 안 했었고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와이프가 사고 싶다는 건 웬만한 건 다 사게 해줬는데도 저는 결국 돈도 못 벌어오고 와이프 눈치나 주는 남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고 싸우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참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구 덕에 그 돈이 생긴 건지도 모르는 건지 그 비싼 땅 물려주신 저희 어머니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와이프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다더니 정말 이게 와이프의 본심일까 싶더군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못했어?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잘난 집 남편들처럼 연봉 몇 억씩은 못 되었지만 나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왔어. 괜히 나이만 먹고 연차만 쌓인 골물 소리 듣기 싫어서 노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위에서 까이고 밑에서 치여도 집에서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지냈다. 근데 당신은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 같이 고생했으면 같이 행복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며칠 동안 가게 알아보러 다니는 와중에 우리 어머니 생각은 안 들디? 감사하다는 전화는 했어?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땅을 판 것도 아닌데 감사 전화를 왜 해? 땅값이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가 땅값 올린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럴 필요 있어? 그래도 그런 궁리할 시간에 감사 표시 정도는 해야지. 그럼 나중에 땅 팔면 뭐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돈 생기면 어머니한테 뭐라도 해드리자고? 왜? 뭐 해드리기 싫어? 뭐 대단한 걸 해드리지는 못해도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사실 이 얘기는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할게.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라도 어머니한테 용돈 100만 원씩 드리자. 사실 그 생각은 전부터 쭉 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태까지야 아파트 대출 갚는다 뭐한다 하면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챙겨드렸지만 이제 무려 20억이 생겼는데 매달 용돈 못 챙겨드릴까 싶더군요. 그것도 어머니 덕에 생긴 돈이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20억을 그대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어도 이자가 2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데 그럼 이자만 따져도 월에 100만 원씩은 어머니에게 드려야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었죠. 물론 아직 땅도 안 팔았으니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었지만 얘기를 미리 꺼내게 되었네요. 그 돈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로 100만 원씩은 벌어.
그렇게 큰 돈인데 어머니한테 용돈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 땅값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자식으로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도리는 무슨 도리야? 그럼 우리 집에도 그만큼 드릴 거야? 아니,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시니까 2배로 해야겠네? 그럼 어머니한테 100만 원 드리고 우리 집에는 200씩 드릴 거야?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가게 차려서 번 돈으로 챙겨드리면 되지. 나는 어머니한테 땅 받은 보답하자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머니가 그 땅 주실 때 뭐 해달라고 말이나 하셨어? 아니면 계약서라도 쓰셨어? 어머니한테 자식이 당신 말고 누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을 땅이잖아. 공짜로 준 땅인데 용돈을 왜 드려? 그거 아니면 양쪽 다 공평하게 드리던가. 아니면 나도 용돈 못 드려. 뭐? 진짜 당신 이럴 거야? 그게 무슨 억지야? 억지는 당신이 먼저 부렸지. 아니면 그 땅 받았을 때 2억 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 표시나 하던가. 2억짜리 받고 20억이 된 게 어머니 덕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와이프에게 화가 나서 의중이라도 떠보려고 어머니 용돈 얘기를 꺼냈지만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 알아본다며 월세 몇백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 100만 원을 싫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와이프는 그 땅값이 오른 게 어머니 덕이 아니라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겠다는 용돈 100만 원도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에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땅을 팔아서 20억이 생기면 그 정도가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 와이프에게 실망은 들었지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와이프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돈도 없는 상황에 조금은 홧김에 억지를 부렸으니 와이프도 그게 짜증나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가게 구할 생각할 거면 어머니 용돈을 드리자고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땅 팔고 20억 생기면 그때도 진짜 용돈 안 드릴 거야? 그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야? 저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말 안 했어? 뭐? 그 말 진심이야? 그럼 농담인 줄 알았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니, 어머니가 우리가 그 용돈 안 드린다고 뭐가 부족하시다고 해? 집 있고 그 집에서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그 돈으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사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애초에 어머니가 우리 결혼할 때 우리한테 집 안 물려주시고 땅만 주셨을 때 난 좀 서운했어. 이 집도 당신이 운 좋아서 된 건데 대출금 걱정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되는 시골 땅만 덥석 던져주셨잖아. 돈이 되려면 지금 어머니 사시는 그 집값이 수배는 더 들 텐데 그건 당신 죽을 때까지 들고 계시겠다고 안 주셨던 분이야. 그럼 그걸로 자식 부모 간의 도리 끝내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 준비하신 거지.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끊는 거야? 그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사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럼 됐지?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알아서 세 받고 연금 받으며 생활하신 걸 가지고 자식들이 도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와이프는 여전히 생각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와이프의 말이 홧김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설마 했지만 와이프의 이기적인 속내를 알게 된 그 일로 와이프에게 실망을 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와이프에게 실망한 채로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몇 달 뒤 장인어른의 생신을 맞아 처갓집에 가게 된 저는 저만 몰랐던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갈 때부터 못 보던 새 차가 한 대 놓여있길래 뭔가 궁금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장인어른의 차였더군요. 내가 자식 잘 둔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우리 큰딸 덕분에 내가 저런 차도 다 타보고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어. 우리 딸 보람아 고맙다. 장서방도 고마워. 그 땅값 올랐다고 그 돈으로 샀다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밖에 있던 새 차가 설마 장인어른 거였어? 내가 말 안 했었나? 아빠 생신 선물로 내가 차 바꿔드렸어. 당신한테 말했다는 걸 깜빡한 모양이다. 미안. 어쩐지 그의 생신 선물은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제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더니 저 몰래 이런 깜짝 선물을 꾸민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상의 하나 없이 장인어른 생신 선물로 수천만 원의 차를 산 와이프의 배짱에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당장 제가 타고 다니는 차만 해도 언제 퍼질지 모를 고물인데 남편은 고쳐가며 타는 중고차를 두고 장인어른 차를 바꿨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수천만 원을 썼나 했더니 그것도 전부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그 땅값 하나 보고 저지른 짓이었더군요. 당신 무슨 돈으로 차를 샀어? 우리한테 당장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돈이 왜 없어? 20억이 넘게 생기는데. 그 돈에서 몇 천만 원 빼봤자 뭐 크게 달라져? 당신 말대로 은행에 묶어만 놔도 이자가 2천이라며. 당장 팔지도 않은 땅인데 무슨 소리야? 팔면 되지 뭘 그래. 아무튼 우선은 내 카드 긁었어. 할부 최대로 해서 샀으니까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지. 그 사이에 땅 팔고 갚으면 되잖아? 안 그래? 뻔뻔한 와이프의 대꾸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자만큼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 챙겨드리자고 할 때는 싫다고 딱 잡아떼던 사람이 자기 부모님한테는 돈 아까운 줄을 모르더군요. 순간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10배나 오른 땅값을 두고 처갓댁에 입싹 닫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보다 처갓집을 챙기면 더 챙겼던 저였으니 저희 집에 용돈을 드린다면 처갓집도 드리고 뭐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챙겨드릴 생각이었어요. 그게 자식된 당연한 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와이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덕에 번 돈으로 용돈 드린다는 건 아깝다면서 벌써부터 처갓집에만 갖다주는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짓이라고 느껴질 행동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기적인 와이프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고 결혼해서 동반자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받을 것 다 받아놓고도 고마워하는 법 없이 엄한 곳에다가 절하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혼 생각이 간절하게 생각났던 게 그냥 홧김은 아니었죠. 그동안 부부싸움을 하고 와이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혼 생각은 든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잔칫날 깽판 칠 생각은 없던 저는 그날 처갓집에서는 아무 말 없이 장인어른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축하해드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와이프가 상의도 없이 처갓집에 차를 사드렸지만 이제라도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께 뭔가를 하자고 한다면 저는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았죠. 어머니 일로 서운하게 했던 것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넘어가고 이해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저는 와이프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하는 짓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장인어른 차를 바꿔드리면 어떡해?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럴 여력이 있어? 그 여력 이제 곧 생길 거 아니야. 그나저나 그 땅 부동산에 내놓기는 했어? 내가 당장 팔자고 말한 건 기억해?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지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할 때 팔아치우자. 그리고 돈 생기면 바로 카드 할부 갚으면 되지. 그럼 여력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있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 팔겠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야 부동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그 땅 팔면 우리 집에도 뭐 해줄 거야? 생각해둔 거라도 있어? 또 그 소리야? 어머니가 뭐가 필요하신 게 있으시대? 면허도 없는데 똑같이 차 사드려. 우리 아버지는 차가 필요하니까 사드린 거지. 어머니는 뭐 필요하신 거 없어. 없기는 왜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나 봤어? 우리 어머니 지금 쓰는 냉장고 20년도 넘은 거야. TV도 워낙 구형이라 화면이 잘려서 보이신다고 하시고. 그런 얘기 나올 때는 아직 쓸만하다고 말하며 못 들은 척하던 사람이 은퇴한 장인어른 차 바꾸는 건 너무 쉽게 결정하네? 그럼 그거 진짜 다 바꿔드리게? 그게 돈이 더 들겠다. 당신 말대로 우리 아빠는 이제 막 은퇴하셨잖아. 은퇴하시고 가뜩이나 기죽어 계시는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못해? 어머니는 뭐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그 정도 사시는 건데 뭘 그렇게 바라시는데?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당신도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앞으로 뭐 바라면 안 되겠네? 그래? 그래서 내가 나가서 돈 벌겠다고 하잖아. 진짜 사람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게 할 거야? 저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지만 제 와이프는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저랑 싸우는 게 기분이 상했는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다시 가버렸고 결국 저는 그 순간 이혼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여자랑 더 같이 사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제가 여태 믿고 의지했던 여자가 겨우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저 여자와 결혼한 제 선택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아직 둘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저는 하루빨리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왔더니 어느새 집에 와이프가 돌아와 있더군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건지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와이프였습니다. 당신이 사과 먼저 하기 전엔 안 간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하도 말려서 돌아왔어. 당신 사과 받기 전엔 말 안 할 거니까 먼저 말 걸 생각하지 마. 평소였다면 당연히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와이프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겠죠. 하지만 이제 이혼을 할 마당에 제가 뭐하러 그 여자 기분 따위를 신경 쓰겠습니까? 저는 사과할 일이 없다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사과할 생각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해야지. 안 그래? 뭐? 당신 진짜 나랑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그냥 화내서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될 걸 갑자기 왜 되도 않는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러게 욕심을 부리려고 해도 적당히 좀 하지. 왜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 더 긴 말 할 건 없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은 모르겠지? 마음 정했으니까 설득할 필요 없어. 당신 덕분에 나 마음 정리 다 끝나버렸거든. 뭐라고? 이혼? 하,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겨우 꺼낸 말이 이혼이야? 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겁먹고 먼저 사과라도 할까 봐서? 됐다 그래. 나 절대로 사과 안 해.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누가 겁이라도 먹는데? 와이프는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아는 건지 이혼 얘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며 가방에서 받아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어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제서야 와이프는 제 말이 진심이라 생각했는지 놀라면서 되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혼 서류?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래. 내가 어디 허투루 말하는 거 봤어? 나 마음 다 정했으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서로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가자. 그래야 당신이나 나나 덜 피곤해. 어이가 없다 진짜. 지금 설마 어제 그 일 가지고 이혼하자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어머니 안 챙겼다고 삐졌어?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랑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이유가 뭐든 알 것 없고 이혼 도장이나 찍을 생각해. 그래, 이혼하자. 그러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까봐? 나도 당신 같은 쫌생이랑 못 살아. 어차피 돈도 생겼으니 그거 딱 반 갈라서 이혼해. 돈을 왜 갈라? 그 땅이 당신 땅이야? 부부 재산은 다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몰라? 그럼 설마 당신 그 땅 나랑 나누기 싫어서 이혼하자 그러는 거야? 당신이 먼저 이기적으로 굴었잖아. 어머니 덕분에 돈 벌었으면서 친정만 챙기는 당신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근데 그런 내가 당신한테 그 땅을 왜 갈라줘? 아, 당신 아직 모르는구나. 미안한데 그 땅 아직 어머니 명이야. 그러니까 나나 당신이나 그 땅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지. 뭐라고? 그리고 이 집 내 명이니까 나가줬으면 해. 당신 어제 집 나간다고 챙겼던 짐 그대로 챙겨가면 되겠네. 와이프는 진작부터 그 땅이 자기 땅이 된 마냥 설레발을 치고 그날일을 부렸지만 사실 그 땅 명의는 아직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저희한테 주신 건 맞지만 당시 저는 상속세 한 푼이 아쉬운 탓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몫이라고 욕심부리던 와이프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이혼을 해도 그 돈을 챙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와이프는 뒤늦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사정을 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여자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그러게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먼저 실망을 시킨 건 당신이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나서 그랬어. 내가 설마 진짜로 어머니를 나몰라라 하겠어? 그냥 어머님이 우리 친정보다 여유가 있으시니까 천천히 해드리려고 그런 거지. 나 그렇게 정없는 사람 아니잖아. 어? 아니, 당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당신은 다 날려먹었지? 그러니까 나 당신이랑 긴 말하기 싫어.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얼른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와이프는 제 명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와이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편하게 협의 이혼을 하자 그랬더니 그 욕심 많은 여자가 끝까지 저를 쉽게 놔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자기 기여를 따져가며 제 돈을 뜯어내려는 그 여자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자식도 없고 결혼 생활도 짧은 저희 사이에 계산할 게 많지는 않았죠. 그동안 제가 외벌이로 지냈고 집 명의도 제 것이었기에 저희가 나눌 만한 재산은 많지 않아서 다행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직 대출금이 얼마 남은 그 집에서 저는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국 이혼을 한 것을 아시고 속상해하셨지만 제 결정을 늘 따라주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별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어머니 명의로 있던 땅을 팔았고 그 돈 전부를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먹고 사느라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챙겨드린 아들이 차마 그 돈을 욕심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도 더 이상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먹고 살기 어렵지도 않기에
그런 큰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전처 말대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돈 걱정 없이 편히 지내다가 가셨으면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그깟 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늦게 알아차린 대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본심을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저도 좀 더 조심하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내기를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 돌싱 라이프를 열심히 즐겨보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